아이고, 한국은 절대 안 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개나 소나 철강 산업이라니. 가르쳐 준다고 할 수나 있겠어. 첨단 산업은 우리 영국에게 맡기고 한국은 그냥 농사나 짓고 옷이나 만들어요. 하던 거나 잘하시오, 알겠어? 영국 전자기업의 한 고위 임원이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나가버리는데요. 과연 30년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런던에 살고 있는 엘리 윌리엄스입니다. 제 아버지는 영국의 유명 전자기업의 고위 임원이셨죠. 아버지는 30년간 업계를 이끌며 영국 산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셨습니다. 90년대에는 혁신적인 전자제품 개발로 영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셨고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 시장에서 영국 기술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TV에 나오실 때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업적을 자랑했었죠. 우리 아버지는 영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모두가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서재에는 그때 받으신 트로피와 상장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출장에 동행하시는 존스 교수님은 영국의 명문 대학에서 30년간 산업공학을 가르치신 분으로 제가 대학생일 때도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논설위원님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40년간 영국 산업계를 취재해 오신 분으로 아버지와는 대학 동기라고 하십니다. 신문 칼럼에서 항상 영국의 기술력을 자부심 있게 쓰시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한층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아버지는 영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다. 한국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저를 보며 너마저 영국을 버리는 거냐고 서운해 하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보시며 한숨을 쉬시는 날이 늘었어요. 삼성전자가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아시아 1위 기업이 되었다는 뉴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2위로 올라섰다는 소식, 특히 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는 아버지를 크게 당황하게 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아버지는 마지막 특별 보고서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산업 현장 실태 조사였습니다. 힘든 보고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내고 이 특별한 출장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버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국장에서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며 큰 충격을 받으신 듯합니다. 공항 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 영국의 입국 심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는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던 시절 아버지는 당시 반도체 정책에 깊이 관여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단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평택 캠퍼스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존스 교수님은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극자 외선 라인 견학은 아버지를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극자 외선 장비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은 압도적이었고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보유한 극자 외선 장비를 모두 합쳐도 이 공장 한 곳에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브라운 논설위원님은 메모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연구소 방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고 스탠퍼드 출신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그들의 나이를 물으셨고 대부분이 30대 초반이라는 답변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마주한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실리콘밸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못하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구나.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평소 완고하시던 아버지의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거제도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한국의 산업 현황을 검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제도로 향하는 새벽길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1980년대 영국 조선업 전성기 시절을 추억했고, 존스 교수님은 그때 우리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했었죠라며 옛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와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에서 거대한 LNG 선 5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을 보면서 아버지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오직 네트워크로 연결된 용접 로봇들이 드론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하는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브라운 논설위원님이 한 엔지니어에게 이런 기술은 영국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고, 답변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영국 조선소들이 저희 기술을 배우러 오십니다.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마주한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으로 3D 설계도를 보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 세대가 자랑하던 도면 작업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해양 플랜트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수소 선박, 부유식 해상 발전 등 미래 기술 개발 현장을 보며 존스 교수님은 우리는 기존 기술 개선에만 집중하다가 미래를 놓쳤다라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 영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회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녁 무렵 한 홀로 기술자와의 대화는 아버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는 우리가 영국에서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했기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졌던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아빠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어. 그 말씀에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포항제철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포스코의 최신 기술 자료를 찾아보셨습니다. 부정하는 눈빛 속에 배우려는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포항으로 향하는 길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73년 신입사원으로서 포스코 설립을 도왔던 영국 기술진의 통역을 맡으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국인에게 농사나 지어라,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고 비웃었던 기억이 나신다고 해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도착한 순간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50년 전 외국 기술로 첫 용광로를 켰던 이곳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철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와줬던 그 포스코다. 존스 교수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수소와 원제철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세 분 모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영국 제철이 아직 실험실 단계에서 연구 중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 직전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입니다. 브라운 논설위원님은 메모하는 손을 멈추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었습니다. AI 철강 생산의 모든 공정을 제어하고 로봇들이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의 장인 정신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안 되겠구나라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이 탄소 중립 제철 기술, 우주항공, 특수강 개발 등 미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은 영국 철강업계가 원가 절감에 집중하는 동안 이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철강 기술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 견학은 아버지에게 큰 충격을 준 듯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 리튬 추출, 기술 상용화 등 전통적인 철강 회사의 영역을 넘어선 기술들을 목격하면서 아버지의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장 지붕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100% 재활용되는 공업용수, 가스를 활용한 발전 시설까지 영국 제철소들이 환경 규제에 허덕이는 동안 포스코는 이미 미래형 친환경 제철소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저녁 한 연구소 소장님과의 대화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다가 새로운 시대를 놓쳤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엘리, 네가 보는 영국의 미래는 어떠니? 그 질문에 저는 밤새 답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LG화학 여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여수를 향하는 KTX 안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의 아버지는 90년대 영국 화학산업의 전성기 때의 자부심 대신 처음으로 불안감을 내비치셨습니다. 아빠가 화학 분야에서 일하던 때만 해도 영국의 기술력은 최소한 30년은 추월당하지 않을 거라 자신했었는데 LG화학 여수 공장에 도착한 순간 아버지와 존스 교수님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라인을 보며 브라운 논설위원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때 영국이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분야였는데 이제는 LG화학의 시장 점유율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연구소 견학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용 신소재 개발, 수소 저장 소재 연구,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 영국 기업들이 기존 제품 개선에만 집중하는 동안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과의 대화에서 아버지는 특히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미 글로벌 특허 수십 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구내 식당에서 마주한 광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여러 언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국제학회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폐쇄적인 연구 문화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친환경 기술센터는 모두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이 검토만 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책임 연구원과의 대화에서 빨리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에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눈빛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엘리, 우리 세대는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안주해버렸어.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도착한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리, 영국의 제약 회사들이 왜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순간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존스 교수님이 영국 제약의 10배 규모다라고 중얼거리실 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생산시설 견학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98%에 달하는 자동화율, AI 기반 품질 관리,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 등이 영국 제약사들이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동안 이미 미래의 공장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방문 행렬이었습니다. 노바티스 등 세계적 제약 회사들이 이곳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었고 대기 순서만 2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브라운 논설위원님은 영국 제약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개발자들과의 대화도 새로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연봉이 3배가 넘는 개발자들도 있었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였습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영국의 대기업들이 이곳에서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현대 모비스 자율주행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휴대폰으로 현대차 그룹의 채용 정보를 찾아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대 모비스 자율주행차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09년 아버지가 자동차 과장으로 일하시던 시절 포드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 자동차를 싼 값에 만드는 모조품이라고 비웃었단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자율주행차들이 테스트 트랙을 누비고 있었는데 포드는 아직도 그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전기차 회사에서 일하는 제 사촌 오빠가 영국 자동차는 이제 경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 기업들이 구글 기술에 의존하는 동안 현대 모비스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해 놓았더라고요. 점심시간 연구소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엔지니어가 또래였던 포드 출신으로 실리콘밸리 여러 기업에 오퍼를 뿌리치고 현대 모비스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후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현대차 그룹은 이미 시제품 비행에 성공했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존스 교수님은 영국은 아직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프트웨어 센터였습니다.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어 시스템 등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자동차 업계가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동안 이곳은 이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옥상 정원에서 잠시 쉬던 중 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세대는 어떤 자동차를 선호하니? 무조건 한국의 아이오닉이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연구소 소장님은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모빌리티는 삶의 방식을 만드는 회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와 존스 교수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걱정하시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네가 일하는 회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니?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SK 하이닉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영국 기업들의 주가 변동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하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로 향하는 길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잠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한때 세계 디램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 아버지는 반도체 분야의 중추적 인물로 영국 전성기를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이천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76단 적층 랜드 플랫이 양산 라인이 가동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고 다른 나라는 개발도 못하고 있다는 설명에 브라운 논설위원님은 취재 수첩을 덮어 버리셨습니다. 저도 현대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곳의 기술력은 제가 알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리소그래피 공정 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의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은 마치 우주인처럼 방진복을 입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만난 한 여성 연구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였는데 이미 AI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특허를 여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의 부장님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말에 아버지가 커피를 쏟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연구소 견학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AI 반도체, 뉴로모픽 칩, 퀀텀, 메모리 등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스 교수님은 영국은 이미 추격자의 위치로 밀려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입 연구원들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었고 스톡 옵션과 주거 지원까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메모리 연구소 소장님과의 대화에서 아버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포기한 것이 실수였나? 연구소 소장님의 답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늘 진화하니까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제가 퇴사하고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어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 숙소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노트북으로 영국 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이번 출장 동안 작성한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고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미래를 준비했다. 이제 영국이 배워야 할 때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께서 엘리, 내가 한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민한다면 아빠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큰 변화를 겪으셨음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한 달 후 아버지의 특별 보고서가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영국 전역에서 4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나는 30년 동안 잘못된 자만심으로 살았다. 이제는 딸의 세대를 위해 변화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며 한국 드라마와 한국어 공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아버지는 서재에 걸린 오래된 상장과 트로피들을 정리하시며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때 영국을 배우러 찾아오던 나라가 이제는 이 영국이 배우러 가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0년 후 어떤 혁신으로 세계를 또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는 한국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합격하길 빌어주세요. 오늘은 한국을 무시했던 영국인이 30년 후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감탄하게 된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발전했다는 것을 체감하신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